분열과 통합, 청산되지 않은 역사, 반복되는 고통.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분열과 통합이라는 원칙입니다. 모든 생각과 세력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분열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분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에 충성하던 옛 세력이 분열하면서 새로운 통합이 미국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라는 250년 된 질서가 분열하면서 새로운 통합,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일본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전 세계 왕조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삼국시대의 오랜 분열 뒤에야 신라의 통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려와 조선 역시 분열과 통합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 또다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던 그 시점에서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기에도 역사의 원칙과 흐름에 따라 새로운 근대화 세력이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분열을 넘어 근대 국가 건설의 새로운 통합이 일어났어야 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외세 일본 제국의 개입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에는 역사를 이끌 새로운 통합 세력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일 외세 매국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찾아왔지만 이번엔 미국과 소련이라는 또 다른 외세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세의 영향 아래 남과 북이 갈라졌고 김일성과 이승만, 박정희 같은 새로운 외세 기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 안에는 자주와 민주, 그리고 양심을 지키려는 DNA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깨어났고 민족적 양심이 피와 땀으로 자주독립 민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3.1운동, 4.19, 5.18, 그리고 2017년도 촛불시민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 흐름을 지금도 막아서고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의 후계자들입니다. 독일은 어땠을까요? 전쟁 후 옛 나치 세력을 철저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오늘의 독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 정리한 후 통합이 가능했고 지금의 프랑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전범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고 나서야 지금의 일본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스탈린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푸틴 러시아가 만들어졌죠. 중국도 청나라가 무너진 뒤 제대로 된 민주화와 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산당 독재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완용으로 상징되는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오늘의 윤석열 내란 세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들 역사 발전을 거역하는 세력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의 반란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진정한 통합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정권 공화당 이후 국민의힘에 이르는 모든 외세 기반 정권의 인물들, 즉 지도자, 내각 전원,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서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공민권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통합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친일, 친미, 반공 세력에 대한 공민권 제한 없이는 진짜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역사의 명령입니다. 역사가 요구하는 청산 없이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란 세력 청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